다음 파트는 이제 알아두면 쓸데있는 홍보 마케터 직무 꿀팁이라는 코너인데요. 홍보 마케터 직무 취업 시에 스펙과 관련한 궁금증들인데요. 전공과 무관해도 홍보 마케터 직무에 취업이 가능한 편인지. 어떤 밸류를, 가치를 생산해서 그 가치를 구매자한테 넘기기까지가 모두 다 마케팅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넓은 거예요. 이 중에 저는 홍보 쪽을 하고 있는데, 홍보는 그러면 사람들한테 어떻게 알릴 것인가, 어떻게 좋게 알릴 것인가, 그런 식으로. 포인트는 이제 그러면은 되게 많은 것들이 연관되는 거예요. 문화, 그리고 그쪽 지역의 습관, 뭐 혹은 사람들의 성격, 니즈, 타겟팅, 뭐 이거에 따라 다 다르다 보니까 이 말인즉슨 어떤 전공이든 도움이 될 건 있습니다. 뭐 선호하는 거는 있기는 하겠지만 누구든지 도전해 볼 수 있다 라고 생각해요. 선배님의 이제 전공이신 문화 콘텐츠학과 홍보 마케터 직무에 좀 도움이 많이 됐던 편인가요? 저희는 사실 대표적으로 도움되는 쪽이죠. 저는 처음에 완전 그러니까 콘텐츠 생산하는 쪽으로 첫 직장을 꿰지만, 이제 보통 대부분이 뭐 홍보 PR 쪽 업체부터 뭐 그런 에이전시들 그런 데도 많이 가고, 혹은 어디 뭐 브랜딩 팀 뭐 이런 데도 들어가고, 뭐 제일기획 이런 그냥 큰 기획사 그런 데에 가는 친구들도 있고, 마케팅은 그 나라의 문화랑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문화 콘텐츠 전공은 그런 거를 배우는 곳이기 때문에 되게 많이 저는 도움됐고, 다른 친구들도 도움이 안 될 수가 없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다음 질문입니다. 인턴과 대활동은 그 취업 시에 많이 중요한 편에 속하나요? 글쎄요, 사실 요새는 인턴과 대외활동 뭐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 때는 저는 많이 중요하다고 느꼈는데 요즘에는 그런가? 라는 느낌이고, 진짜 요새는 약간 취준생들이 많잖아요. 그 말인즉슨 진짜 우리가 왜 신입을 뽑는데 경력이 필요해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대외활동과 뭐 수상 뭐 이런 거는 좋은데 그거를 못 적는 것도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요새는. 그거보다는 저는 인턴이 나은 것 같고, 대외활동이나 이런 거보다 인턴이 나은 것 같고, 인턴보다는 계약직 경험이 차라리 더 나은 것 같고, 필요하다라기보다는 좋다 정도로 말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내가 거기서 뭘 했는가 라는 그 경험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마케팅 업무를 하다 보면 콘텐츠 디자인 툴을 많이 사용하게 될 것 같은데 관련 자격증을 따두는 게 취업에 도움이 될까요? 마케팅은 디자인을 모두가 다루진 않아요. 홍보 쪽도 모두가 디자인을 다루진 않아요. 근데 하면은 득이 되죠. 요새는 그래서 대세가 마자이너라고, 디자이너인데 마케팅 직원을 되게 많이 선호해요. 근데 그걸 못할 경우에는 그쪽에서 콘텐츠를 생산하고 싶을 때는 외주를 쓰든가 다른 사람을 써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을 되게 많이 선호하는 업계 추세가 있다고 해요. 자격증을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 선호해서 자격증 따세요라고는 안 할 것 같은 게, 저는 이제 영상을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디자인들을 이제 같이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면서 하는데, 사실 특히 저희 쪽에서 보면은 이렇게 누가 신입을 뽑거나 후임을 뽑거나 이럴 때 가끔 이제 저희가 자소서를 같이 받아서 보면 누가 뭐 어도비 자격증이 있다, 프리미어 자격증이 있다 이러면 저희는 조금 의심을 해요. 자격증 없어도 그냥 할 줄 알아야 되는 건데, 자격증을 땄다는 것 자체가 되게 어정쩡하게 어디 뭐 학원에서 찍어내기 식으로 배웠나? 라는 우려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포트폴리오가 훨씬 중요해서, 그 포트폴리오에서 내가 이런 스킬들을 이런 식으로 나는 연출할 수 있고 만들어낸다 라는 걸 어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디자인 자격증은 안 따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스킬을 분명하게 딱 가져가는 거는 정말 득이 많이 될 겁니다. 네. 영상 및 사진 촬영 실력을 늘리는 선배님만의 비법이 따로 있으신가요? 사실 뭐 요새는 워낙 잘하는 분들이 많아서 진짜 뭐 다 각자의 방식이 다를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이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한 것들에서 제가 레퍼런스들을 수집을 많이 해갖고,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표현했네?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구나 라는 거를 많이 보고 배우다 보면 그 제 머릿속에 아이디어 풀이 늘어나죠. 근데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뜯어서 사진 예뻐? 이거 영상 좋다? 가 아니라 여기를 뭐 사운드를 어떻게 들어갔지? 효과음을 뭐 0.1초 앞에서 넣나? 뒤에서 넣나? 이렇게 막 스페이스 엄청 누르면서 봐요. 그러면서 이제 요렇게 했구나. 그럼 그걸 익히고 나중에 또 딴 거 보다가 나중에 내가 할 때 그때 그런 기법들 괜찮던데? 라고 하면서 또 적용하고, 그게 저는 도움이 많이 됐고, 처음 만약에 뭔가 그런 걸 해보고 싶은 분이 있다면 그렇게 하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네요. 네. 선배님이 영상 및 사진 촬영 시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예전에는 촬영이 진짜 중요했는데 요새는 촬영이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편집 쪽에 훨씬 많이 영향을 신경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콘텐츠도 직접 이제 기획하신다고 들었는데 선배님만의 뭐 기획
비법이 있을까요? 저희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저처럼 PD 출신 쪽이 이제 뭐 마케터나 이런 쪽으로 오게 되면은 영상은 만들 줄 아는 것 같은데 기술이 있는 것 같은데 기획할 줄 아세요? 라는 말을 물어요. 근데 사실 저희는 해당 기술을 통해서 저희가 생각한 연출을 구현하는 사람들이라서 기획을 안 하면 저희가 못 만들어요. 그래서 당연히 기획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그 안에서 기획을 한다는 얘기는 어떤 콘텐츠에 스토리가 들어가게 되고 그래야 더 예뻐져요, 콘텐츠가. 이야기가 없으면 해당 거는 그냥 퀄리티가 좋아 하고 끝이 되다 보니까 저는 이야기를 많이 넣으려고 하는데 저는 다큐 쪽을 좀 기반을 했다 보니까 이야기를 조금 덤덤하게 푸는 걸 좋아하고 좀 요즘 유튜버들이랑 좀 다른 방식이죠. 이렇게 덤담하게 제가 그냥 구어체적으로 편하게 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짜보자라는 쪽으로 방향성을 많이 잡는 것 같아요. 혹시 블로그나 인스타를 하면 콘텐츠 기획 능력에 많이 도움이 될까요? 당연히 되죠. 당연히 됩니다. 왜냐하면은 뭐 SNS나 온라인 이런 것들은 일단 그런 마케팅과 연관성이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도움이 되고요. 그게 특히나 저희 같은 홍보 쪽에서 콘텐츠 생산하는 쪽들도 저희는 더 선호하는 게 뭐 인스타그램이나 SNS를 해요. 그럼 본인이 본인 계정에 대해서 꾸미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여기서 막 이렇게 추운 온도 속에서 막 우리가 촬영을 하고 있어도 나는 되게 예쁘게 그냥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멋있게 딱 촬영하는 것처럼 사진 딱 찍어서 이야기해서 딱 올린단 말이에요. 그게 스토리 포장인 거예요. 거기서 소위 말하는 아까 말했던 있어빌리티가 생기는 거거든요.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왜냐면 SNS 성향은 이제 그게 장점이자 단점으로 있어 보이게 더 사람들이 과시효과 이런 게 커진다 라고 하잖아요. 그 맥락에 맞춰서 꾸밀 줄 알게 되기 때문에 득이 많이 돼요. 네. 홍보 마케터 직종의 현재 처우가 좀 궁금한데요. 뭐 연봉이라든가 뭐 워라벨 근무 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혹시 어떻게 돼요? 워라벨이요. 워라벨은 최악입니다. 워라벨 직종 최악이라고 이제 일단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왜냐면 마케팅은 일단 시의성 이런 거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 말인즉슨 뭔가 이슈가 되면 바로 움직여야 되고, 그럼 콘텐츠를 다들 그래요. 콘텐츠를 생산하면 무슨 빵 굽듯이 이렇게 그냥 딱 찍으면 딱 나오는 줄 아는데, 이제 콘텐츠 생산하는 쪽은 막 기획하려고 막 구상 짜야지. 그럼 이거 지금 저쪽 다른 쪽에서 전략 짜는 사람들은 이거 타겟팅 어떻게 맞출 건지 다 해야지. 뭐 돈 움직이려면 예산 다 관리 바로 생산해야지. 그럼 그것도 뭐 회계에서 바꾸잖아요. 다 항목들, 예산 항목. 근데 그거를 우리는 이 시의성이 요새는 또 한국같이 이슈가 되게 많이 막 시시각각 되게 많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데에서는 저희는 더 빨리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워라벨은 기대하시면 안 되고요. 워라벨은 없습니다. 처우는 진짜 다 달라요. 예를 들면 광고 기획사 중에 큰 곳들은 초반부터 처우도 되게 좋죠. 힘든 만큼. 근데 네임밸류가 낮은 데는 초반이 좀 낮아요. 그 페이가. 근데 일은 똑같이 힘드니까 이제 고생들을 하시고, 근데 경력들이 쌓여지면서는 그래도 점핑되는 폭은 높은 편이 일반적인 것 같아요. 언제나 힘들고 페이는 초반엔 힘들지만 점점 좋아진다. 내가 능력이 있다면. 톨립대 학생들이 홍보 마케팅 직무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요. 혹시 이 직무에 취업 시에 꼭 준비했으면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일단 왜 아까 그러니까 요새는 마자이너를 되게 선호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디자인에 대한 감각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특히 제가 있던 이전 NGO 쪽이나 뭐 아쿠아리움이나 이런 데들은 깔끔한 글씨체를 선호해요. 글씨만 가지고도 디자인을 말을 하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명조나 고딩류 좀 일반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선호하는데, 누가 이렇게 갑자기 딱 와서 무슨 뭐 네온 사인체 뭐 이런 거, 막 뭐 목욕탕체, 뭐 초콜릿 하트체 이런 걸 막 가져와요. 근데 다른 옆 팀에서 그걸 저희한테 뭔가 콘텐츠를 요청한 팀에서 이런 걸로 요새 막 이렇게 해갖고 빨강색 넣고 막 밑에 파란색으로 하고 이러면서 알록달록해서 눈에 띄면서 막 글씨도 예쁘지 않나? 너무 밋밋하지 않나? 그걸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왜 그 목욕탕체는 예쁘지 않은지, 일반적으로 대중적이지 않은지. 뭐 요새는 B급이라던데, B급 감성은 A급인데 B급처럼 포함한 게 B급 감성이고 진짜 B급 감성은 B예요. 근데 이제 이걸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그런데 문제는 이게 그럼 타 부서들은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럼 저희는 그걸 설득하는 게 저희 역량인 건데, 우리 마케팅 단에서 그걸 모른다. 그럼 일이 커지는 거예요. 어떡하지? 막 이런 느낌. 그래서 디자인에 대한 감각은 최소한 익히면 내가 훨씬 일을 편하고 잘하게 할 수 있다. 저희는 아까 제가 중간에 시의성이라고 한번 말했어요. 그러니까 시의성과 현장의 흐름을 많이 봐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의성이란 말은 결국 지금 트렌드, 문화, 유행 이런 거를 빨리 파악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SNS도 그런 것 같아요. 이쪽에서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야 돼요. 요즘에 줄여 쓰잖아요. 줄여 쓰는 말이 뭔지 제가 아는 게 있고 모르는 게 있어요. 뭐가 웃긴가? 개그 코드 이런 것도 다 변화하는 그런 것들이 다 트렌드인 거거든요. 그거를 모르면은 결국 나는 뒤떨어진 광고, 뒤떨어진 홍보 전략을 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파악을 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해요. 예. 그리고 또 근데 무조건 유행을 따라가는 게 또 정답은 아니게 계열마다 다르니까. 근데 현장 파악을 하면 못하면 안 되죠. 조금 더 덧붙이자면 요새 홍보적은 그런 말이 많대요. 그러니까 최종 타겟팅은 돈을 버는 소위 20대 후반부터의 40대를 타겟팅으로 하되 홍보 전략은 MZ세대를 타겟팅으로 해라. 그 말인즉슨 유행이나 트렌드를 잘 파악하라 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약간 거시적인 전략들을 기초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이런 게 중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제 후배들이 학교 생활 중에서 꼭 해봤으면 세 가지를 꼽는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솔직히 저는 동아리도 해보고 학생회도 해보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학교 내에서 해봤지만 제가 못 해봤고 너무 하고 싶은 건 다시 돌아가면 그런 게 교환학생이 있어요. 교환학생을 저는 못 해봤어요. 왜냐면은 그 토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공부해야 되잖아요. 영어 공부를 그렇게 시험을 보기가 이제 토플비 비싸라는 핑계로 안 했더니 못 갔죠. 근데 그게 너무 아쉽고 저는 다시 돌아가면 그래도 토플 공부를 안 해서 못 갈 것 같은데 그래 다음 생에도 못 하겠지만 저는 교환학생을 해볼 수 있다면 꼭 해봐라. 하나는 이제 진짜 마음껏 놀기, 그냥 정신 놓고 놀기, 그냥 편하게. 그러니까 무조건 술을 진탕 먹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술을 먹든 밤을 새든 게임만 해보든 모든 본인이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그냥 미친 듯이 좀 노는 시간들, 그런 경험도 진짜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사람이 놀 줄을 모르면 내가 직장을 가지고 나서는 그냥 회사 집, 넷플릭스 이렇게 돼버리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많이 해봐라. 그래서 미친 듯이 놀아보자 라는 게 두 번째. 마지막으로는 학교 내 활동들을 해봐라. 그러니까 이거는 학생회, 동아리 꼭 이런 것만 말하는 건 아니고요. 학교 홈페이지 보면은 이렇게 딱 여기 좌상단에, 지금도 아마 좌상단에 공지사항에 공모전, 체험 그런 거 엄청 많잖아요. 해외 보내주는 것도 있고 국내에서 지원비 나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하는 애들이 다 찾아먹어요. 근데 안 하는 사람은 또 한도 끝도 안 해요. 그런 거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지금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밖에 나오면 그런 게 없어요. 그럼 아쉬우니까. 밖에 나가면은 그냥 진짜 자유인이라서 다 놀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축제 같은 것도 보통 3일 하잖아요. 그럼 이틀 하고 이제 마지막 날 정리하는데 축제니까 수업 안 하니까 그냥 친구들이랑 서울 나가서 놀자.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좋죠. 근데 서울 나가서 노는 거는 나중에 졸업하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학교 축제는 지금밖에 못 해요. 지금 학교 축제 못 놀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학교에서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젠 진짜 마지막인 거니까 저는 그런 거 많이 해봐라. 그게 진짜 소위 추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네, 아유.